박 변호사님, 저 기억하세요? 낯선 청년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 작업복 차림에 손톱 밑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죠.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누구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청년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서준입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를 도와주셨어요. 20년 전,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주민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함께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요. 회관에는 몇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죠. 박영감, 또 왔네. 또 이상한 소리 하려나.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우리 건설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또 그 소리야? 김씨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영감, 정신 좀 차려. 소송이 뭔지나 알아.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저는 가방에서 판례집을 꺼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영감이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알아? 나는 변호사였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 하하, 박영감이 치매 걸려서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득할 수 없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아무도 치매 걸린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관 문이 열리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청년.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 정말 박정희 변호사님 맞으세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눈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예, 박정희에 맞습니다만. 아,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의 약속. 청년은 저를 회관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치매가 있어서.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박정희, 인권법률사무소, 전화 02-123-4567, 20년도 더 된 명함.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주름이 잔뜩 져 있었습니다. 이거 제 명함인가요? 네, 제가 2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청년이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준입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 이철수 기억하세요? 이철수. 그 이름이 머릿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이철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장 안전사고로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계가 무너져서 추락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저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버지 잘못이라고 했어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상은 한 푼도 못 받았죠? 청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울기만 하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회사는 변호사를 대여섯 명 동원해서 우릴 짓밟았죠. 그런데 그때 변호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무료로 소송을 맡아주셨죠.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싸우셨어요. 회사 측 변호사들이 뭐라 하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겼나요?
네, 이겼어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입증하셨어요. 우린 보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무슨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넌 절대 잊지 마라. 세상에는 내 편이 있다.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게 용기다.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을 믿고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우리는 회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청년 아니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까 회관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건설사의 사기 계약, 최 영감의 죽음, 그리고 제 결심. 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그 건설사 이름이 뭐예요? 대우건설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요? 장태수라는 사람이. 서준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장태수. 아는 사람인가요? 서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자식,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었네. 무슨 뜻입니까? 장태수, 30년 전에도 부동산 사기로 잡혀간 놈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서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1995년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젊은 시절의 장태수.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이 얼굴. 봤어. 희미한 기억. 법정. 그리고 차가운 눈빛. 변호사님, 혹시 이 사건 기억나세요? 1995년 강서구 재개발 사기 사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게 박정희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이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증언하셨고, 그 덕분에 장태수가 실형을 받았죠. 제가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 자식이 변호사님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예요. 30년 만에 복수. 변호사님이 사시는 마을을 골라서 일부러 사기를 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구나. 오프닝 후킹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박 변호사님, 30년 만이네요. 저 기억 안 나시죠? 그게 장태수였습니다. 변호사님, 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20년 전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넌 아무 관계도 없잖아. 관계 있어요. 변호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내 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님 편입니다. 조력자의 등장. 우리는 다시 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준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너 누구야? 저는 이서준입니다. 이 마을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와. 무슨 도움을? 박정희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셨어요.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준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우건설 장태수 상무. 이 사람은 3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었죠. 뭐, 전과자가.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신문기사, 모두 제가 찾아냈어요. 서준이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사기를 당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법으로. 하지만 박영감, 아니 박 변호사님,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린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무료 변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네.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정말 미안하오. 그동안 헛소리라고 해서. 괜찮습니다. 나 같이 싸우겠소. 나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관문을 나서는데 서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많아. 나는 치매가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럼 제가 변호사님의 기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억? 네. 변호사님이 잊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모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서준이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있고 마을 분들도 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서준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20년 전의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젊은 손과 늙은 손. 하지만 그 악수 속에는 같은 온도가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 계획의 진전. 그날 저녁 우리는 제 집에 모였습니다. 서준, 미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거실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제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분석. 서준아, 내가 주민들 계약서를 전부 모아줄 수 있겠니? 네. 내일까지 모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 확보. 계약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의견서.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걸 입증할 전문가가 필요해. 그건 어떻게 하죠? 변호사협회에 연락해 봐야겠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을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40년 전 동료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을지. 하지만 해봐야 했습니다. 네 번째, 소장 작성.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제대로 써야 해. 할아버지, 제가 타이핑 도와드릴게요. 미래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 적을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형식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쓴 수백 건의 소장. 그 형식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소장. 제 입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원고 김땡땡 외 37명.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이사 땡땡땡. 청구 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25년 월 일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미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세요. 변호사님. 뭐가? 치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기억하시다니.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지. 손녀 이름은 잊어버려도 아침 밥은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향한 길.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소장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서준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미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완성된 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거면 될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최영감,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정의를 실현하겠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차가운 목소리.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네요.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하죠.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조롱하는 목소리. 장태수.
제 이름은 기억하시네요? 영광입니다. 장태수가 웃었습니다. 치매 걸린 변호사가 소송을 한다니. 변호사님, 포기하세요. 이번엔 제가 이깁니다. 30년 전과는 다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치매로 기억이 자꾸 끊기는 상태에서 혼자서.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죽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장태수. 30년 전에도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겁니다.